네, 안녕하세요. 장성료라고 합니다. 저를 좀 소개해 본다고 하면 예술경영, 문화행정 기획자 혹은 연구자로 지금 설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할적으로는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행정인 그리고 기획인, 예술인을 이렇게 매개하는 커넥터나 이제 조종자 포지션에서 역할 요구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문화부 유관기관인 정동극장에서 한 13년 동안 기획 제작 PD, 그리고 마케팅 팀장, 경영관리 팀장 등의 역할을 해보았고요. 현재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라는 곳에서 공공문화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 서울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지역문화정책, 영화정책 분야에서 연구위원 등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글들을 써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이제 예술 활동, 예술 지원, 네. 예술 정책에 대해서 오랜 시간 일하고 오시면서 네. 선생님만이 가지고 계신 예술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문화예술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네. 어떤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통 이제 예술은 좀 무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좀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용하고 아름다움이라는 이면에는 내가 누구인가, 혹은 당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좀 욕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욕구를 어떤 주관적인 사유 혹은 이 감각을 통해서 미적으로 표현하고 느끼는 것에 본능적인 이 욕구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일상에서 이렇게 밥을 한 끼 먹더라도 그냥 배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요리의 어떤 미각, 후각, 촉각, 그리고 이제 부딪히면서 청각이라든가 보게도 예뻐야 되죠. 요즘에는 색깔도, 또. 요리의 색깔도. 네. 그러면 다양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을 받으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좋은 예술은 이런 마음의 어떤 풍요로움과 삶이 좀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네.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술의 가치와 예술가의 가치를 조금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예술가를 통해서 구현되는 예술의 가치는 제가 보는 주요한 관점 중에 예술을 통해서 고정관념에 대한 어떤 저항, 그리고 아름다움의 경계를 확장하는 예술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어떤 사유를 통해서 고정관념 혹은 관성, 그리고 당연하다는 것들을 계속 깨보려고 하는 예술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형식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움의 차원이나 경계를 넓혀가는 예술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형식을 통한 아름다움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 혹은 새로운 사유를 통해서 예술가가 예술을 한다는 고정관념도 이제 새롭게 좀 깨져야 되는 도전을 갖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술의 가치를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확장?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술의 가치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예술가들이 어떤 그 행정적인 것과 만나야 이제 그쵸. 구체적인 이제 실험 방안들이 나올 텐데, 네. 선생님께서 이제 문화 행정의 가치 충돌이라는 논문을 쓰셨는데, 네. 행정의 가치, 예술의 가치 어떤 의미인가요? 보면 그 행정이 만날 수 있는 범위는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만 만나는 게 아니라 행정은 경제도 만나고, 국방도 만나고, 법무도 만나고, 예를 들어 국토교통 등도 만납니다. 행정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문화예술을 만났을 때 좀 기질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은 보통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어떤 속성이 있는데, 문화예술은 굉장히 주관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색상안으로 보면 행정과 문화예술은 좀 보색 관계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영역과 좀 비슷한 영역이 과학기술 영역입니다. 행정은 제너럴리스트 성향이 강한데,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은 굉장히 스페셜리스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너럴리스트 행정과 스페셜리스트 예술가들이 서로가 이제 충돌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많냐.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에서 이렇게 상충했을 때, 행정임이
압도적으로 더 큽니다. 문제는 행정은 예산도 가지고 있고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리고 사업을 평가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행정이 자신의 책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예술에게 행정 쪽으로 맞추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기적인 예술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성과에 집착한다던가 행정이 혹은 예술을 대할 때 헛돈 쓰지 말라는 것을 증명해내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스페셜리스트 예술가 되게 답답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이 예술을 만났을 때 좋은 행정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행정이 좀 절차적인 거나 제도적인 책무를 예술을 보면서 팔짱 끼고 관리 감독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팔짱을 풀고 달의 뒷면에서 달을 밝게 해주는 역할의 위치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술행정이란 단어가 이제 4글자인데 예술이 주인공인지 행정이 주인공인지 예술이 앞에 있고 행정이 뒤에 있는데 행정 예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감각들을 행정인들이 좀 더 많이 좀 인지를 하고 예술을 바라봐주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이상적인 정책이랑 네. 공공단체에서 어떤 실현 가능성 사이에도 온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선생님께서 이제 정동극장에서 오랜 시간 계셨는데 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예술 행정의 현실은 실제, 어떤가요? 네, 네. 방금 이제 또 행정과 예술을 좀 묶어서 뭐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고객의 관점을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행정인의 고객과 예술인의 고객이 과연 같을까?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 행정이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의 고객에게 예술의 고객을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네. 대구시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행정 직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네. 당신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라고 아마 질문을 해본다고 하면 네. 대부분의 대구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답변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구 시민이요. 아무래도.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대구 시민의 기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술의 영역에서. 그럼 보통 공무원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대구시에서 영향력을 주는 어떤 문화예술 협회 대표나 업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듣느냐라고 했을 때 실무자의 직접적인 고객은 현실에서는 직속상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장 아니면 예술회관의 관장님이라던가 이렇게 관료 계층제에서 내려오는 어떤 요구나 지시사항이 본인의 1차 고객이 되는 거죠. 네. 예, 실제 이 결과, 공연을 보거나 전시를 보는 고객의 기대보다는 물론 이제 좋은 리더가 실제 그 시민의 그 기대를 잘 해석하면 문제가 없지만 시민의 고객과 좀 동떨어진 요구를 리더가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공공행정은 어떤 좀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박이 있냐면 예술을 뭔가 했을 때 시민들의 평균의 눈높이로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술단체 입장에서는 도전해보고 싶은 창작 작품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에게 맞춰주는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구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좀 해줘. 나는 도전적인 작품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행정이 예술을 만날 때 고객은 누구인가? 그러면 기획인과 예술인이 만나고 싶은 고객을 만나게 놔두어라. 생각보다 그 행정인이 고객을 더 감도가 높을지 예술인 높을지를 생각해보면 예술인은 무대 위에 서잖아요. 반대편의 객석에 관객이 앉아 있습니다. 반응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거든요. 네네. 그런데 압니다. 내가 한 것을 저 사람이 좋아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뒤에서 훈수를 두게 되면 고객에 대한 훈수를 두게 되면 안 만나질 수가 있거든요. 모든 대구 시민이 이 무용단의 고객이 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무용단을 정말 사랑하는 고객이 있거든요. 대구에든 전국에서든. 그들이 만날 수 있게, 더 깊게 만날 수 있게 지켜봐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행정의 고객과 예술의 고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획과 예술이 원하는 고객을
좀 만나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정말 이 행정과 예술이 만나는 어떤 교집합? 네.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많이 가요. 네. 근데 대구시립무용단이 이제 40주년을 맞이했어요. 대구시립무용단한테 좀 어떤 제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뭐 행정의 그 렌즈로 한번 의견을 들어본다면 조심스럽게 네네. 행정의 어떤 속성, 기질 중에 행정은 자신이 속해 있는 행정 구역 단위로 세상을 보거나 자신의 어떤 업무적 칸막이 안에서 책무를 다하려는 좀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되면 서울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대구시에 소속이 됐으면 대구밖에 안 네네네. 보이겠죠. 그리고 대구 안에서도 어떤 구 단위의 구청에서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구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향상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대구시립무용단은 대구문화예술회관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잖아요. 네. 대구예술문화회관에 같이 대구시 무용단과 일을 하시는 분들의 직업적인 정체성이 예술가 혹은 기획자라고 본인의 직업 정체성을 느끼시는 분보다 행정인, 그것도 대구시 행정인, 행정공무원이라는 직업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행정인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겠지만 뭐랄까 우리나라 현대무용단, 현대무용의 전반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무래도 좀 가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의적이고 어떤 혁신적인 예술단체 혹은 무용단으로서의 비전보다 마치 뭐랄까 전국체전에서 대구시를 대표하는 어떤 개념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관점에서는 지역 내에서의 역할도 물론 중요한데 많은 무용인이 대구를 향할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랄까 삼성 라이온스라는 야구팀을 대구 분들만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지역을 넘어서야 한다고 해서 무슨 뭐 유럽의 몇 개 도시를 다녀가지고 세계 투어를 했다, 뭐 세계 진출을 했다, 뭐 이런 시도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대무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대구 무용단의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을 행정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서 행정의 어떤 시야, 대구 혹은 자신의 직무의 칸막이를 좀 벗어나서 그렇게 어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행정인이 만들어주면 아마도 기획자들과 대구시 무용단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가들이 네. 좀 더 열정을 다해서 몰입할 수 있게 또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대구시립무용단이 자신의 역할, 지금 지역을 확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행정적인 요인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기획인 혹은 예술가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하는 개념인데 보면 그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40살이 됐는데 부모랑 계속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어느 한 3, 40년 됐으면 독립이 돼서 자기가 이제 꾸려야 되거든요. 물론 부모 얘기 들어야 되죠. 가끔 감사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잘하고 있나 못하나 이런 지적도 들을 수 있지만 독립성 관점에서 같이 40년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좀 독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끝으로 한 말씀을 좀 더 드려본다고 하면 네.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대구라는 도시가 좀 이미지적으로 좀 보수성이 강하다라는 어떤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모든 것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양면성이 있는 게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르보다 대구라는 도시가 현대 무용 혹은 현대 미술 이런 현대 미술, 현대 무용이라는 분야는 보수적인 성향보다는 뭔가 도전하는 실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조금 앞서 나가야 하는 예술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대구가 이런 현대 무용을 품고 있다는 게 어떤 대구시의 어떤 보수성의 이미지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데 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40년을 되었다. 대구시립무용단의 40년의 역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뭐랄까 더 나이값을 하려고 하면 이 무용단이 더 많은 존중과 자부심을 받으려고 하면 아까 대구라는 지역을 또 넘어서 이런 대구의 행정도 많이 뒷받침 받으면서 좀 나아질 수 있으면
앞으로의 뭐 50년, 네. 100년도 더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이제 듣기 전에는 네. 이 행정과 예술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과연 네. 접점이 있을까 싶었는데 네.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